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2일입니다. 지금 박 쏟아져 들어온 미국발 AI 뉴스들 저희가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정보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1분까지,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집계된 따끈따끈한 소식들이에요. 근데 본격적인 AI 이야기 전에요. 시장 분위기만 아주 잠깐 볼게요. 어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랬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좀 들었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시장은 희한하게 9월에 FOMC에서 금리 내릴 거다. 이 기대를 아직 가지고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약세 보이고 금리 좀 내려가고 위험자산 선호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경제 흐름 속에서도 AI 같은 기술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AI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게 여러 가지 소식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규제 이야기도 있고 또 빅테크끼리 손잡는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돈이 되냐 하는 문제까지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나온 하루였어요. AI가 정말 현실로 자리 잡는 과정, 그 단서들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제. 미국 FTC가 빅테크 챗봇 조사 들어갔다는 소식이고요. 네, 규제 강화 신호죠. 두 번째는 협력 강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MOU를 맺었다는 거.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돈 버는 거 보여주는 거죠. 어도비가 AI 덕분에 실적 전망이 아주 좋다고 발표했어요. 이 세 가지를 깊게 파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좀 연결해서 보면 재밌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FTC 같은 규제는 뭐랄까 AI라는 차가 안전하게 달리도록 가드레일 치는 작업 같아요. 가드레일이요. 안전하게? 네, 소비자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이자는 거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협력은 AI 기술이 퍼져나갈 도로를 더 넓고 탄탄하게 까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인프라를 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어도비 실적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AI의 자동차의 성능,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달리고 시장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 같은 거죠.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엮이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첫 번째 소식, 그 가드레일 이야기부터 자세히 보죠. 로이터 통신이 9월 11일에 보도한 건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 AI 챗봇이 대상이죠. 맞아요. FTC가 뭘 보려는 걸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AI 모델 내놓기 전에 안전성 테스트 제대로 했냐, 혹시 뭐 유해하거나 편향된 거 나오는지 감시는 하고 있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죠. 특히 투명성 문제, 이게 AI가 만든 건지 아닌지 밝히는 거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 이런 게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뭐 AI 생성물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라벨링 이런 거 의무화하고 운영 정책도 더 빡빡해질 수 있겠네요. 이 소식이 딱 나왔을 때 9월 11일 주가는 좀 반응이 엇갈렸어요. 알파벳은 0.51% 올랐는데 메타는 0.14% 빠졌고요. 스냅은 또 올랐죠. 3% 넘게요. 맞아요. 스냅은 3.48%나 올랐어요. 이게 아직 시장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보고 있는 단계 같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이 규제 강화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업들한테 부담이죠. 비용 들고 신경 쓸 거 많아지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길게 보면요. 오히려 기준이 명확해지면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큰 기업들 있잖아요. 자원 많은 기업들. 오히려 대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이게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AI는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 이게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죠. 규제 잘 지키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가 단순히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데 혹시 이게 좀 작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되진 않을까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할 텐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규제 준수 능력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 혁신을 너무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곧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AI 서비스의 안전 설계, 책임감 있는 운영, 이런 게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규제 얘기와 함께 또 다른 큰 축이죠. 빅테크 간의 협력 강화. 이것도 로이터가 9월 11일에 전한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MS랑 AI 선두주자 오픈 AI가 MOU를 맺었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래요. 네, 이 둘의 동맹은 뭐 계속 강화될 거라고 봤었죠. 그렇죠. 구체적인 조건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MOU 체결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픈 AI의 GPT 같은 강력한 모델이랑 이걸 돌리는 MS의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이걸로 돈 버는 상업화 능력까지 이 한 박자가 앞으로 더 착 달라붙어서 갈 거다. 이런 신호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배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암시 같기도 하고요. 개발자나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좀 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어딜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줄어드니까요. 자연스럽게 MS 오픈 AI 생태계로 더 쏠리겠죠. 락인 효과라고 하나요? 네, 락인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죠. 기술 퍼지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소식 나오고 나서 9월 11일에 MS 주가는 고작 0.13% 올랐어요. 오픈 AI랑 이렇게 손 꽉 잡는다는데 반응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시장이 이미 뭐 이 정도는 예상했다,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게 뭐 당장 실적에 숫자로 찍히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림이니까 시장이 좀 더 지켜보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뉴스 가치에 비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마지막 경우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회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 MS 오픈 AI 연합이 만드는 파급력은 단순히 두 회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PC 시대 보면 윈도우 OS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 생태계가 합쳐져서 엄청난 플랫폼 파워를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거대 AI 모델이랑 클라우드 서비스 결합이 딱 그거랑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강력한 플랫폼 지배력을 만들 잠재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생태계에 올라타는 기업들은 뭐 엄청난 고객 기반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 거지만 경쟁하는 다른 AI나 클라우드 업체들은 사용자를 뺏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전환 비용이 높아지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AI 연산 수요가 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서버 돌리려면 전기랑 시설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MS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설비, 뭐 냉각 시스템, 관련 장비, 부품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북미 전력망 투자랑 관련 있는 국내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도 이런 큰 흐름에서 주목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같은 물리적인 영역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AI가 진짜로 돈이 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블룸버그가 9월 11일에 보도했습니다. 바로 어도비 이야기입니다. 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툴의 강자죠? 네. 어도비가 생성형 AI 기능 덕분에 매출 전망을 아주 강력하게 내놨다는 소식이에요. 어도비 전략은 아주 명확해 보여요. 자기네 주력 제품들 있잖아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이미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쓰는 이 소프트웨어 작업 과정 안에다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 같은 거를 아주 깊숙이 넣어버리는 거죠. 네, 작업 흐름 자체에도 녹여내는 거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일부를 자연스럽게 늘려주거나 글만 쓰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영상 편집할 때 반복 작업 같은 거 자동으로 해주고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시간, 노력 확 줄여주고 결과물은 더 좋게.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한 명당 내는 돈, ARPU라고 하죠. 이걸 높이고 사람들이 어도비 서비스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이 발표 나오고 어도비 주가는 9월 11일에 0.18% 상승 마감했어요. MS보다는 좀 낮지만 뭐 이것도 아주 큰 폭은 아니네요. 네, 근데 이게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특히 어도비가 강한 창작 도구 분야에서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진짜 시간이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디자이너나 편집자들한테는 생산성이 바로 돈이니까. 맞아요.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면 그게 바로 비용 절감이고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어도비가 딱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게다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는 사실상 업계 표준이잖아요. 네,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죠. 그렇죠.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AI라는 엄청난 가치를 더 얹어주니까
기존 고객 꽉 잡고 새 고객 끌어오고 구독 모델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이 더 탄탄해지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AI로 돈 벌겠다 얘기는 하지만 어도비는 이번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줄 셈이에요. 아, 성공 사례를 보여준 거군요. 네. 그냥 챗봇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전문가 도구 자체를 AI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 통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B2B 콘텐츠 시장에서는 AI가 그냥 추가 기능이 아니라 거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이 소식들, FTC 규제 움직임, MS와 오픈 AI 파트너십, 그리고 어도비의 AI 수익화. 이 모든 게 당신에게, 특히 투자자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다룬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티커는 MSFT죠. 오픈 AI랑 MOU라는 큰 뉴스가 있었는데도 당해 주가 상승이 플러스 0.13%로 좀 미미했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전략적인 움직임의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S 애저 클라우드 중심으로 AI 추론이나 에이전트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작업이 늘어나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건 MS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설비, 냉각 시스템, 고속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당연히 AI 연산의 핵심인 HBM 같은 반도체나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있겠네요. 네, 아까 LS 일렉트릭 말씀드렸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KT나 LG U+ 같은 통신사들도 있고요. HBM 하면 SK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죠. 또 HBM 생산에 필요한 후공정 장비 만드는 한미반도체나 전공정 장비의 원익 IPS 같은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서 수혜를 볼 관련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주요 기업들과 국내 관련 분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TC 조사 때문에 AI 챗봇 안전성 강화라는 숙제를 안게 된 알파벳, 구글과 메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규제 준수 능력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메시징이나 AR 광고 쪽 기회를 보는 스냅. 오픈 AI와 파트너십으로 AI 플랫폼 파워를 다시 한번 보여준 마이크로소프트, MSFT.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유료화하면서 구독 모델의 힘을 보여준 어도비, ADB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LS 일렉트릭, KT, LGO 플러스 등 AI 반도체 및 부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등 그리고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FTC 사례 보면서 미리 AI 안전 설계나 규제 대응 능력을 키워야겠네요. 맞아요.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준비된 큰 기업들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신뢰가 중요한 시대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AI 최신 동향,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첫째, FTC 조사처럼 규제가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이끌고 있다. 네,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둘째, MS 오픈 AI MOU처럼 핵심 기업들은 파트너십으로 생태계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렇죠.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셋째, 어도비 사례처럼 AI를 활용한 실제 수익 창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규제, 협력, 수익화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AI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챗봇부터 시작해서 어도비 같은 전문가 도구까지 정말 놀랍게 우리 삶과 업무 곳곳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네, 정말 빠르죠? 근데 이게 그냥 특정 기업 매출 늘리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향상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생산성 향상 측정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AI가 광범위하게 통합되는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것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기술 발전을 넘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흥미로운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